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이츠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예, 나눠볼까요? 하반기에 새로 출시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인가요? 출시가 된 제품도 있고 아직 아닌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9월 정도에는 다 공개될 예정인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네, 어떤 제품들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알아볼까요? 예, 먼저 최근에 이미 출시된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처음에 보실 제품은 모토로라에서 출시된 모토 X라는 제품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먼저 공개가 돼가지고 네. 또 화제를 모았던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된 이후 제대로 만드는 첫 번째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화면 크기는 4.7인치 정도에서 크진 않고요. 720p 정도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사양만 놓고 본다면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은 아니거든요. 네. 대신 스마트폰 색상 등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종류는 약 2,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두 번 빠르게 흔들면 바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역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토로라보다는 구글의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제품은 어떤 스마트폰인가요? 예, 이번에 소개드릴 그 스마트폰들은 좀 카메라 기능이 많이 강화된 그런 스마트폰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카메라처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이런 스마트폰들이 카메라 화소수가 보통 1000만 화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노키아의 루미아 1020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무려 4100만 화소나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일반적인 DSLR 카메라보다도 화소수가 훨씬 높죠. 네. 근데 덕분에 우수한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OS로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게 아니라 윈도우폰 8을 채택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앱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서도 카메라 기능이 강화된 그런 스마트폰을 내놨는데요. 지금 보신 제품 G2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주로 들어가 있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넣은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전원과 볼륨 버튼이 뒷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까지 스마트폰 버튼 같은 경우는 주로 옆면에 위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버튼을 뒤로 옮김으로써 더 얇고 어떤 세련된 디자인의 폰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음향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저희 전문기기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펜텍에서도 이 G2랑 좀 비슷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네. 예, 이 제품 역시 버튼이 뒷면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G2와는 기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펜텍의 LTE 폰의 뒤에 있는 센서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센서 그리고 후면 터치키로 활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5.6인치로 현재 출시된 하반기 주요 스마트폰 중에서 좀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네, 버튼들이 이제 뒷면으로 가는 게 추세인가 보네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앞으로 아직 출시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가장 하반기에 출시될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 신형 아이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현재 9월 10일에 이 신형 아이폰이 공개되는 그런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상당히 잘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출시 전에 이미 제품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된 정보를 종합한 것에 따르면 네. 이번 아이폰 5S, 보통 5S라고는 이름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5S는 아이폰 5의 후계 기종인 5S랑 동시에 보급형인 아이폰 5C 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5S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스마트폰처럼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약 12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이고 하단에 이제까지는 오목한 버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이 버튼이 약간 볼록한 버튼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배가 LTE처럼 어떤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반면에 보급형 아이폰 C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알루미늄 재질을 값싼 플라스틱 재질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성분들도 좀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한 30만, 40만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애플 행사보다 빠른 9월 4일에는 어떤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도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3가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5.7인치 대화면과 어떤 3GB의 메모리 그리고 1300만 화소의 카메라 그리고 내부 저장 용량이 128GB에 달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나올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양을 가진 그런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기존의 노트 시리즈에서 지원하던 S펜 역시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 3가 가장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더 큰 게 있군요. 예, 소니에서 출시한 엑스페라 Z 울트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7월에 출시된 소니의 이 제품은 화면 크기가 무려 6.4인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니 사이즈 태블릿 PC랑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굉장히 큰 스마트폰인데요. 또 엄청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6.5mm로 아이폰 5보다도 더 얇습니다. 네. 굉장히 얇은 스마트폰이죠. 거기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욕실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펜으로 글을 쓰는 기능인데요. 네. 전용 펜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무 펜이나 어떤 손가락으로라도 글을 쓰면 그게 바로 글씨를 인식해서 써지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나온 스마트폰 가운데는 아마 가장 좀 특이한 그런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신 카메라 기능은 좀 많이 부실한 편이어가지고요. 800만 화소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 화질 역시 좋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800만 화소면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됐군요. 그리고 반면 또 이제 정반대의 흐름도 또 하나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요. 보급형 스마트폰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서 해외에만 출시하는 스마트폰인데요. 네. 이름은 L12입니다. 3인치로 굉장히 작은 스마트폰이거든요. 해상도도 가로 320픽셀에 불과하고 카메라도 200만 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가격도 겨우 95달러, 약정 없이 95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고요. 대신에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 또는 저렴한 스마트폰 찾으시는 그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스마트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아이들 많이 쓰니까요.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적당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개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올해 나온 스마트폰들 유독 카메라 기능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스마트폰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양이 너무 완전 평준화되어 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스마트폰을 택해도 기본적인 기능 거의 다 이제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차별점을 가질 만한 것이 필요했고 카메라가 그런 차별점으로 활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인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보급됐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사진을 좀 많이 찍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사진을 많이 찍고 이것을 SNS에 올려가지고 네.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잦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를 점점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좋은 카메라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에겐 이렇게 좋은 카메라 성능이 정말 강력한 구매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문화 트렌드의 변화가 스마트폰 트렌드에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신 제품들이 앞으로 스마트폰 어떤 걸로 바꿀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